저는 18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매일 그 광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무의식 중에 두드린 손가락 패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피아노 조율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현에 귀를 대고 사람들의 하루를 들으며 조용히 살아왔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를 이토록 절망과 희망 사이로 내몰았을까요? 도시문화재단의 한낮의 시민영웅 시상식장. 무대 뒤편에서 55세인 박진수가 조용히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액션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30년 가까이 현을 만져온 장인의 손이었죠. 거칠지만 섬세했고 무엇보다 소리에 대한 예민함이 남달랐습니다. 합창단의 마지막 리허설이 끝나갈 즈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심,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아이를 구해낸 청년 강태호 씨를 무대로 모셔주십시오. 23세의 젊은 청년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계단 난간을 잡는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의 리듬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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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1453점. 진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패턴. 그건 18년 전 5살이었던 아들 태윤과만 주고받던 비밀 암호였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되어 만든 음계 숫자로 된 사랑의 메시지. 사랑해, 여기 있어. 설마, 그럴 리가. 진수의 가슴 속에서 18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을까요?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진수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그 순간이 정말로 온 것일까요? 저 실례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그 리듬을 두드리시는 걸 봤는데요. 혹시 누가 가르쳐 주신 건가요? 태호가 멋쩍게 웃으며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두드렸다고 하는데 누가 알려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상한 버릇이죠? 진수의 심장은 마치 오래전 닫힌 피아노 뚜껑이 다시 열리듯 덜컥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크고 또렷해서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태윤이, 정말 태윤이일까? 하지만 진수는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18년의 기다림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중함이었습니다. 잘못된 희망은 절망보다 더 잔혹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피아노 조율사인데 그 리듬에 대해 더 자세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태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매일 꿈에서 들었던 그 패턴이 현실에서 다시 울려 퍼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기적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고통의 시작일까요? 18년 전 한여름의 도심 축제. 음악 분수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노을 아래 분수는 노래하듯 솟아올랐습니다. 젊은 조율사였던 진수는 공연 스케줄 때문에 늘 바빴죠. 그날도 5살 태윤의 손을 잡고 축제를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잠깐만. 태윤아, 아빠가 떡볶이 사올게.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진수는 아이와의 약속된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1453을 두드리며 말했죠. 이 리듬 기억하지?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네, 아빠. 하지만 떡볶이를 사고 돌아온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윤아, 진수의 목소리는 축제의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광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분수대 주변, 무대 뒤편, 심지어 분수 펌프실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태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방송이 나갔고, 자원봉사자들이 새벽까지 함께 찾아주었지만 아이는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이후 진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그의 겨울, 차가운 침묵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직접적으로 탓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은 원망이 둘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아이를 놓지 않았다면, 당신이 함께 있어 달라고 했으면, 결국 아내는 떠났고 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평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수는 그 잠깐을 속죄하듯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찾아다니며 망가진 악기들을 고치고 길 잃은 피아노들을 집으로 데려오듯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자신의 아이도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진수의 손에는 늘 하나의 물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윤과 함께 새겼던 홈이 있는 오래된 메트로놈. 나무 케이스 옆면에는 칼로 새긴 3개의 작은 홈이 있었죠. 아이가 직접 새긴 것들이었습니다. 매달 그 광장을 걸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분수 앞에 서서 1453을 두드리며 기다렸습니다.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떤 밤에는 꿈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늘 빈 침실이었죠. 그런 아침이면 진수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과 죄책감이 그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태윤이 정말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면? 만약 아이가 그 약속된 신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진수는 매일 그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18년 동안 멈추지 않은 고문과도 같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청년을 본 후로 진수의 마음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환상에 불과할까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호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재단 로비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 태호가 아이들의 요청에 맞춰 명화 음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악보 없이도 그의 손가락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건반 위를 춤췄습니다. 진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18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 혹시 이 청년이 정말로... 그런데 코러스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호의 왼손이 이 ABG로 슬쩍 다리미질하듯 테마를 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1453에 정확히 해당하는 음정이었죠. 그리고 오른손이 그 위로 3번의 호흡을 쉬었습니다. 진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호흡의 자리, 예전에 태윤이 숨이 가빠지면 아빠, 잠깐 쉬어가요라며 약속했던 바로 그 3번의 휴지부였습니다. 음악은 정말로 사람의 지문처럼, DNA처럼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진수는 조심스럽게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흩어진 후 둘만 남게 되었죠. 정말 훌륭하게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가 좋았거든요. 진수의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릴 적에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 숫자 놀이를 한 기억이 있나요? 태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숫자 놀이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태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이상한 꿈을 꿔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누군가가 기다려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어떤 리듬이 계속 반복되죠. 이상하지 않나요? 진수의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분수 소음 속에서 아이를 부르던 자신의 목소리. 그는 그날 이후 한 번도 기다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아팠으니까요. 그 리듬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태호가 무의식 중에 피아노 뚜껑을 1453으로 두드렸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가진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래된 메트로놈을 꺼냈습니다. 나무 케이스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옆면에는 칼로 새긴 3개의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태호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메트로놈을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그 3개의 홈에 맞춰졌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손이 저절로 태호가 메트로놈을 켰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자기 태호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는 메트로놈의 속도를 3번 바꾸고 4번째에서 멈췄습니다. 진수의 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아이와 약속했던 3번 바꾸고 멈추면 집으로 가자는 신호였습니다. 18년 전 그 신호를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것이 또 다른 착각이라면? 만약 이 모든 게 자신의 절망적인 희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뭔가 절실한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금지된 확신이 두 사람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다음 날 진수는 수리 의뢰를 핑계로 태호가 일하는 도시박물관 악기실을 찾아갔습니다. 심장이 두둥거렸지만 18년 동안 연마된 침착함으로 자신을 다스렸죠. 이번에는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피아노 조율건으로 왔습니다. 태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작업 도구를 꺼내며 마치 우연인 듯 메트로놈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 어제 그 메트로놈이네요. 태호의 시선이 그것에 고정되었습니다. 진수는 숨을 참으며 지켜봤죠. 태호가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메트로놈의 나무 케이스 옆면에 갖다 댔습니다. 칼로 새긴 3개의 홈에 정확히 맞춰서 이거 익숙해요. 손이 저절로 진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 계속했습니다. 한번 켜보시겠어요? 태호가 메트로놈을 켰습니다. 똑딱 똑딱 그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작스럽게 태호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는 메트로놈의 속도를 3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느림, 보통, 빠름, 그리고 멈춤. 4번째에서 완전히 정지시킨 것입니다. 진수의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그것은 태윤과 약속했던 3번 바꾸고 멈추면 집으로 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정확히 18년 전 그 신호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온 피아노 폴리시였죠. 이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오래된 악기에는 이런 관리용품이 필요해서요. 진수가 캡을 여는 순간 테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어디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진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윤이 어렸을 때 피아노 조율을 마치고 나면 항상 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는 그 냄새를 좋아했고 아빠 품에 안겨 그 향을 맡으며 잠들곤 했죠. 혹시 아주 어릴 때 이런 냄새를 맡으며 누군가와 함께 숫자를 센 기억이 있을까요? 태호가 이마를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7살 이전의 기록이 많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입양 수속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하시고. 입양. 그 단어가 진수의 뇌리를 번개처럼 강타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 입양, 기억의 공백, 그리고 남아있는 무의식적 습관들. 하지만 진수는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18년의 기다림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중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년은 이미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제 연락처를 전해드려도 될까요? 무례한 요청일 수도 있지만 서류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단서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태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이상하게 어제부터 자꾸 뭔가 기억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태호의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운명적 재회의 신호일까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네며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물관 근처의 조용한 카페. 진수는 손에 차가운 땀을 쥐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마주하게 될 진실의 순간,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어머니와의 만남. 문이 열리며 단정한 수트를 입은 48세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영, 태호의 어머니이자 변호사였죠.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상대방을 신문할 때와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박진수 씨시군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을 만난 후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밤새 메트로놈 소리를 흉내내고 자꾸 손가락으로 뭔가를 두드리고.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태호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일치점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영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죠. 잠깐만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20살이 넘은 제 아들에게 갑자기 당신은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겠다는 뜻이잖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냉철함과 어머니로서의 보호 본능이 동시에 발동된 것이었죠. 당신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증거도 없이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권리는 없어요. 메트로놈, 손가락 패턴, 그런 우연의 일치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진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제가 얼마나 무모한 요청을 하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18년간의 고통과 함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으로서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확인이라니 만약 정말로 제 아들이라면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를 되찾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가 원한다면 그의 삶 한켠에 조그만 자리 하나만 얻고 싶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어머니인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제 아들이라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서영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한 엄마입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8살에 제게 왔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자주 악몽을 꾸고 이상한 습관들이 있었죠. 저는 그 빈칸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랑으로만 채웠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로 원한다면 저는 막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서영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당신의 착각이라면? 만약 아이에게 상처만 주고 끝난다면 그 책임을 지실 수 있나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영원히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서영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양 당시 물품 상자가 있어요. 서류와 함께 출처를 알 수 없어서 버리지 못한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진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상자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서영의 거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한편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호와 진수, 그리고 서영이 그 앞에 조심스럽게 둘러앉았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상자는 태호가 보호소에 있을 때부터 함께 있던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전, 그녀가 태호를 입양할 때도 이 상자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버리자니 아이의 유일한 과거였고, 그렇다고 열어보자니 무서웠던 것이죠.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표면에는 낡은 음표 모양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 안쪽에는 세로로 난 작은 칼자국 3개가 있었습니다. 진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자국들, 메트로놈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열어봐.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8년간 봉인되어 있던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작은 쇠붙이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액션 스프링. 진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저건 태윤이가 자꾸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장난감이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태윤은 아빠가 피아노를 수리할 때 떨어진 스프링을 주워서는 보물처럼 간직했었습니다. 아빠 일 도구라며 자랑스러워했죠. 태호가 그 스프링을 손에 쥐는 순간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죠? 마치 제가 늘 만지던 것처럼.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작고 낡은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어린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주신 보물. 태윤이가.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윤. 그 이름을 아이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태윤이.
하지만 태호는 그 종이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태윤이라는 이름,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분명 제 이름은 태호인데. 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사실 내가 보호소에 왔을 때 너는 자신의 이름을 윤이라고만 말했어. 태윤에서 윤 부분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태호라는 새 이름을 지어준 거야. 윤이라는 소리와 비슷하게.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손등을 이렇게 두드리는 습관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진수가 1453 패턴을 보여주자 태호가 무의식 중에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나는 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태호가 갑자기 메트로놈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3번 템포를 바꾸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프링을 쥔 채로 눈을 감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기억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물소리, 많은 사람들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어려져 갔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윤이 여기 있어요. 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간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무 무리하면 안 돼. 확인은 천천히 하자. 그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재단의 음악 분수 광장에서 작은 공연 허락을 받겠습니다. 태호가 와준다면 나머지는 음악이 말해줄 거예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과연 그 광장에서 18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진짜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음악 분수 광장. 18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무대는 작았지만 따뜻한 조명이 밤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관중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멀리서 태호와 서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피아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18년 동안 매일 밤 꿈꿔왔던 이 순간. 과연 음악이 진짜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잡은 진수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 대신 한 곡의 패턴으로 인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을 숫자. 저에게는 여기 있어. 사랑해. 기다릴게. 집으로라는 말이었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첫 번째 변주를 시작했습니다. 1453점. 그 패턴이 피아노를 통해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관중들은 조용했지만 그 음악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주가 끝나자 분수의 물줄기가 마치 음악에 맞춰 낮게 술렁였습니다. 진수는 두 번째 변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담아서 조명이 따뜻한 황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18년 전 그날 저녁의 노을을 재현하는 것처럼. 세 번째 변주에서 진수는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23번 깊게 쉬었습니다. 관중들은 이유를 모르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가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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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1453점.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가 무의식 중에 난간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무대에 오른 태호는 마이크도 잡지 않은 채 무릎을 꿇듯 의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가 제 손에 철사 한 조각을 쥐어주고 말했어요. 태호가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스프링을 꺼냈습니다. 탁탁 4번이면 내가 널 찾을 거야 라고.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꿈에서 계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소리와 함께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기다려, 유나. 아빠가 찾을게라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말. 그가 그날 밤 분수 앞에서 절규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태호가 메트로놈을 꺼내 3번 템포를 바꾸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맞나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8년의 공백, 절망, 그리움,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무런 증명서도 메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같은 패턴으로 대답했습니다. 1453을 피아노로 연주하며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수의 물소리만이 박수치듯 높아졌죠. 관중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들 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영이 무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태호야. 서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내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찾으려던 이야기에도 내가 함께 있을게. 태호가 2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3 사람의 손이 포개지는 순간 무대 뒤 스크린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주는 밤 시민 자원 공연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느꼈습니다. 이 밤에 일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적인 일인지를.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재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재단의 지원으로 찾는 소리 프로젝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길 잃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소리와 냄새, 촉감으로 과거를 더듬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공간이었죠. 향이 다른 피아노 폴리시들, 손에 익을 다양한 부품들, 크고 작은 메트로놈들, 모든 것이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기 위한 열쇠였습니다. 태호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고 진수는 악기 복원과 기억 치료 파트를 맡았습니다. 서영은 법률 자문과 기록 복원을 담당했죠. 3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람들, 기억의 빈칸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태호가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 되기 전에 누군가의 빈칸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빈칸이 오늘 2분 덕분에 여백이 되었습니다. 여백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자리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8년 전 잃어버린 건 5살 아이였지만 지금 찾은 건 훨씬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3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해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8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2명의 부모님, 그리고 그가 진수와 서영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가족. 서영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완전했어.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야.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 동안 나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고만 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다는 걸. 그날 밤 음악 분수 광장에서는 첫 야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찾는 소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공식 행사였죠. 아이들이 난간을 톡톡톡톡 두드리며 장난을 치고 어른들은 그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무대에서는 진수와 태호가 함께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1, 4, 5, 3 패턴이지만 이번에는 각각 다른 조로 주고받으며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관중석에서 서영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여기 있어. 분수가 그 말을 알아듣는 듯 하늘로 4번 가볍게 솟구쳤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태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광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밤 찾는 소리 음악회가 열립니다. 누구든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든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든. 그가 진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세 사람은 분수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8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빠, 태호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18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진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 줘서 저도 고마워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채울 수 없었던 빈칸들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게 되어서. 분수의 물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18년의 기다림, 8년의 사랑,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들. 진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떤 재회는 증명서나 DNA 검사가 아니라 다시 내는 같은 소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랑은 누군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함께 자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자란다는 것을. 마지막 곡에서 진수와 태호가 1, 4, 5, 3을 주고받을 때 서영도 자연스럽게 그 리듬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나 서류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리듬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분수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달빛 아래 은빛 물줄기를 높이 뿜어 올렸습니다.